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서 작은 통증들이 찾아오죠. 허리도 뻐근하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손가락도 뻣뻣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여기며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 발가락이 갑자기 붓고 이불만 스쳐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단순한 관절염증으로 생각하며 파스를 붙이거나 찜질을 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 극심한 고통의 이름은 바로 통풍일 수 있습니다. 통풍이라는 병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병은 단순히 관절만 아픈 게 아니라 심장과 콩팥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전신질환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번 발병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통풍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께 따뜻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걱정스러우실 수 있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안도와 희망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통풍은 무서운 병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라리 발가락을 잘라내고 싶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통풍 환자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병의 통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극심합니다. 평소 웬만한 아픔은 참고 견뎌내시던 분들도 통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곤 하죠. 통풍은 우리 혈액 속의 요산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이 요산이 관절 안에서 바늘처럼 뾰족한 결정을 만들어내는데 상상해 보세요. 작은 유리 조각들이 관절 안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요. 우리 몸의 백혈구가 이 결정을 외부에서 침입한 적으로 착각해 맹렬히 공격하면서 관절이 붉게 달아오르고 심한 염증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박상호님은 62세 은퇴 공무원으로 건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 뒷산을 1시간씩 걸으며 건강을 지켜왔지요.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보며 저렇게 꾸준히 운동하면 병 한 번 안 걸리겠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낮에 산을 오르내리면서 발가락을 다쳤나 싶어 파스를 붙이고 누우셨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며 열이 나기 시작했고 이불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전기가 통하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요산 수치가 10을 넘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7 이하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였지요. 의사는 전형적인 통풍 발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분은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병이 올 수 있나요? 라며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의사는 운동만으로는 통풍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요. 치료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약물과 요산을 낮추는 약을 처방받았고 며칠 후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더 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평소 즐겨 드시던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콩팥탕 같은 내장 요리를 대폭 줄여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으면 뭘 먹고 살라는 거냐며 답답해 하셨지만 점차 새로운 식단에 적응해 나가셨습니다. 6개월 후 꾸준한 약물 치료와 식단 조절로 요산 수치가 6 이하로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산을 오르며 건강한 노후를 즐기고 계시지만 그분은 운동만 한다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귀중한 교훈을 얻으셨다고 하십니다. 통풍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이라는 걸 깨달으신 것이지요. 여러분도 혹시 발가락이나 발목, 무릎에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이 찾아온다면 단순한 타박상이나 관절염으로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은 나이 든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나 생기는 노인성 질환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최근 들어 젊은 층에서 통풍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20대, 30대 환자까지 적지 않게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식습관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라면과 치킨, 달콤한 음료수,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곱창이나 막창 같은 내장 요리들. 이런 음식들은 모두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과 체중 증가가 겹치면서 젊은 나이에도 요산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지요. 정민수님은 28세 대학원생으로 논문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공부하다 보니 끼니를 제때 챙기기 어려웠고 주로 라면이나 치킨으로 한 끼를 때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단짝 친구들과 치킨과 맥주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지요. 운동할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왼쪽 발가락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며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우산을 지팡이 삼아 절뚝거리며 겨우 걸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중 요산 수치가 9.5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의사는 전형적인 통풍 발작이라고 진단하며 젊은 나이에 이런 병이 생긴 것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저는 아직 20대인데 이런 병이 올 수 있나요? 라며 믿기 어려워 하셨지요. 의사는 치킨과 라면 그리고 맥주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대학원 생활에서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의사의 말을 잘 따르며 식단 조절을 했지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갔지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치킨을 시켜 먹고 친구들과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2달 후 또다시 발작이 찾아왔고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까지 붓고 아팠습니다. 그제야 이 병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격적인 치료에 임했지요.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을 철저히 바꾸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치킨 대신 닭가슴살을, 라면 대신 현미밥을, 맥주 대신 물을 마시는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갔습니다. 1년 후 요산 수치가 5.8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더 이상 발작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논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그분은 통풍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며 오히려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젊다고 해서 통풍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통풍은 나이와 상관없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생활습관병이자 대사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을 때 생긴 통풍은 더 오랫동안 관리해야 하므로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풍은 감기처럼 한번 앓고 나으면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마치 긴 여행을 하듯 여러 단계를 거치며 진행되는 만성질환이지요. 많은 분들이 한번 아프고 나서 괜찮아졌으니 완치된 거 아닌가? 하고 안심하시는데 이는 큰 착각입니다. 통풍은 조용히 우리 몸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풍의 진행 과정을 의학적으로는 4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무증상 고요산혈증 단계입니다. 이때는 혈액 속 요산 수치는 높지만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죠. 두 번째는 급성 통풍 발작 단계로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가늘기로 발작이 가라앉고 증상이 없는 시기를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만성 결절 통풍 단계로 관절에 단단한 결절이 생기고 뼈가 파괴되며 관절 기능을 잃게 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바로 3번째 가늘기입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마치 병이 나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에도 요산은 계속 우리 몸속에 쌓이고 있으며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더 심한 발작이나 만성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정자님은 67세 주부로 10년 넘게 통풍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처음 통풍 진단을 받았을 때는 발가락 통증 정도였는데 나이 들면 을에 이런 아픔이 있는 법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요. 의사가 처방해준 약도 증상이 없으면 굳이 먹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으로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작이 와도 며칠 지나면 좋아졌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작의 빈도가 늘어났고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5년이 지나자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목과 무릎까지 아프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텨오셨습니다. 문제는 8년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작은 혹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혹들이 커지고 딱딱해졌습니다. 젓가락질을 할 때도 불편했고 바늘로 바느질을 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김장철에 배추를 다듬거나 고춧가루를 버무리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평생 해오던 김장을 포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어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관절 뼈가 상당 부분 파괴되어 있었고 손가락에 생긴 혹은 요산이 오랫동안 쌓여서 만들어진 결절이었습니다. 의사는 10년 전에 꾸준히 요산을 관리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지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절이 너무 커서 일부는 수술로 제거해야 했고 요산을 낮추는 약물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꾸어 고기와 생선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었지요. 물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려고 노력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자 더 이상 새로운 결절이 생기지 않았고 기존 결절들도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젓가락질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작년에는 10년 만에 김장도 담그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10년을 헛되이 보낸 것 같아 후회된다며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통풍은 증상이 없는 간헐기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병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우리 몸속에서는 요산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통풍 진단을 받으셨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요산 수치를 확인하고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풍을 단순히 관절이 아픈 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가락이 좀 아프면 어때? 참으면 되지 않은 식으로 가볍게 여기시죠. 하지만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통풍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관절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요산은 관절에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 벽에도 쌓이고 신장에도 쌓이며 심장 주변에도 축적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이렇게 되면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풍 환자의 상당수가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질환들이 서로 악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풍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요. 한광석님은 71세 은퇴 택시기사로 40년 넘게 운전대를 잡으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50대 초반에 처음 통풍 진단을 받았지만 택시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끼니를 때워야 하고 손님들과 술도 마셔야 한다며 식단 조절을 소홀히 하셨지요. 의사가 아무리 금주와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생활이 급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1년에 서너 번 정도 발작이 와도 진통제로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다른 문제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지요. 50대 후반에는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60대 초반에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계속 높아졌고 체중도 20kg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나이 들면 을에 생기는 병들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술과 고기를 즐기셨고 요산 수치 관리는 뒷전이었지요. 통풍 발작도 점점 자주 오고 오래 지속되었지만 이 정도는 참을만 하다며 버텨오셨습니다. 문제는 68세 되던 해에 터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이며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숨이 가빠지면서 곧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다행히 근처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응급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심장 혈관 세 곳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은 통풍과 대사증후군이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높은 요산 수치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여기에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이 겹치면서 혈관이 심하게 좁아진 것이지요. 더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검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도 상당히 나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높은 요산이 신장에 손상을 입혔고 여기에 당뇨병까지 겹치면서 신장 기능이 정상의 50%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였지요. 의사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주는 물론이고 저염식, 저단백 식단을 철저히 지키게 되었지요.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과 심혈관 질환 재발 방지약, 신장보호약까지 하루에 10알 가까운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야 했고요. 3년이 지난 지금 요산 수치는 5 이하로 안정되었고 더 이상 통풍 발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장 기능도 많이 회복되었고 신장 기능 악화도 멈췄지요. 하지만 그분은 20년 전에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를 감추지 못하십니다. 통풍을 가볍게 본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처럼 통풍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병입니다. 관절 통증은 시작에 불과하고 방치하면 심장과 콩팥, 혈관까지 위협하는 전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통풍 진단을 받으셨다면 단순히 통증 완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통풍 진단을 받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맛있는 음식은 포기해야 하나? 라며 절망하십니다. 마치 인생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느끼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통풍은 못 먹는 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현명한 관리 방법을 알면 충분히 맛있게 드시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통풍은 단기간에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죠. 처음에는 이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통풍 환자분들이 통풍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요산의 70%는 음식과 상관없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30% 정도에 불과하죠. 따라서 아무리 식단을 철저히 조절해도 약물 치료 없이는 요산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를 꺼리시는 많은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조민호님은 65세 은퇴 의사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남달랐습니다. 의학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통풍 정도는 식단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처음 통풍 진단을 받았을 때도 약물 복용보다는 철저한 식단 관리에 의존했습니다. 고기와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았고 술도 완전히 끊으셨지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요산 수치는 여전히 8 이상이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발작도 계속 찾아왔고요. 그래도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버티시다가 결국 손가락과 팔꿈치에 큰 결절이 생기고 말았지요. 결절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어서야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후 담당 의사는 의학 지식이 있으시면서도 왜 약물 치료를 거부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분은 자신의 고집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으셨지요. 환자로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지식과 환자로서의 경험이 다르다는 걸 몰랐다고 회고하십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요산을 낮추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도 적절한 식단 조절을 병행했지요. 완전히 금지하는 음식은 없었습니다. 대신 고기는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100g 정도만 드시고
생선도 등푸른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을 선택하셨습니다. 술도 완전히 끊지 않고 특별한 날에는 맥주 한 잔 정도는 허용하셨고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요산 수치가 5.5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4.8까지 내려갔습니다. 통풍 발작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체중도 10kg이나 줄었지요. 무엇보다 식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걸 참는 것보다 적당히 조절하면서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깨달으신 것입니다. 지금은 매달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요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취미로 시작한 등산도 다시 즐기고 계시고 때로는 친구들과 삼겹살도 드시며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통풍이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며 이제는 더 계획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통풍 관리의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모든 음식을 완전히 끊을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대신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 체중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통풍은 평생 함께해야 하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미워하고 적대시할 대상이 아니라 잘 관리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죠.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통풍이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풍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실 수 있도록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통풍이 아닐까? 이미 통풍이 있는데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안심이 되시지 않나요? 통풍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질환입니다. 방치하면 관절뿐만 아니라 심장, 뇌, 콩팥까지 영향을 주는 전신질환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통풍이 있어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발가락이나 관절에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면 즉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둘째, 나이와 상관없이 잘못된 생활 습관은 통풍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젊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셋째, 증상이 없는 기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넷째, 통풍은 관절 질환이 아니라 전신 질환이므로 종합적인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지가 아닌 조절의 지혜로 평생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여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도움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더 가볍고 삶이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늘 하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통풍이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더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